안녕하세요. 코리아 템베고입니다. 오늘은 8월 10일이고요. 휴가 갔다 와서 이제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. 8월은 뭐 크게 장은 나쁘진 않았어요. 지수상으로는 8월 달은 코스피 지수는 한 0.8포인트 하락을 했네요. 뭐 0.8포인트 주간이네. 월간으로 보면은 소폭 올랐죠. 소폭 올라서 한 1.2% 1.2% 상승했고,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2% 상승하는 현재 8월 10일까지 모습이고, 결론적으로 저는 좀 좋진 않습니다. 마이너스 700인데 주로 경기 민감주나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좋아서, 특히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뭐 오른 종목보다는 거의 빠지는 종목이 거의 3배 이상 높은 좀 그런 기분 나쁜 장이 좀 계속 되고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좀 2차전지 관련주가 거의 대부분의 매수세를 거의 매수가 거의 끌어왔고,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오늘은 뭐 크게 뭐 이렇게 돋보이게 올랐던 그런 어떤 섹터는 바이오주, SK 바이오사이언스. 푸드나무가 오늘 또 상한가를 쳤더라고 보니까.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좀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장 초반부터 거의 말아 올리면서 거의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. 아마 보고서가 뭐 비상장이었으면 시가총액 1조는 됐을 거다라는 좀 그런 보고서 때문에 갑자기 상한가가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푸드나무를 보면서 뭐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도 여러 번 언급도 했었지만, 제가 관심을 가진 게 9월달 요때 9월에서 10월 한 10월에서 11월 요때였습니다. 보고서를 봤는데 뭐 사업 내용이나 이런 랭킹닷컴이 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사 먹고 있고 고정 고객층이 있어서 꾸준했는데 진짜 안 가더라고요. 진짜 거의 안 가다가 거의 지금 7월 말부터 거의 80% 올랐죠. 7월 말부터 거의 20일간 거의 80% 오르면은 뭐 말 다 한 거죠. 외국인 기관 거의 쌍끌이 매수가 시작되면서 올랐는데, 뭐 저는 뭐 이 종목과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좀 좋은 종목들은 언젠가 기다리면은 결국엔 오르는구나, 좀 그렇게 좀 느끼더라고요. 코엘 패션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요때 12월 초 정도에 매수해서 요때 팔았는데 쭉 빠지다 끌어올리더라고요. 아마 이게 택배회사 인수한다 뭐 좀 그런 이슈 때문에 오르는데, 이제 계속 탄력 받으면서 아마 좀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게 싶고, 무엇보다는 좀 요즘은 좀 제가 가진 종목들은 크게 뭐 재미는 없는 부분이어서 현재까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만, 좀 그렇습니다. KINX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크게 매출은 올랐습니다만은 뭐 예상보다는 안 좋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, 단기 수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고, 저는 뭐 오늘 추가로 더 매수했습니다. 추가로 더 매수했고, 뭐 이런 클라우드나 이런 데이터 센터 쪽은 어쨌든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려고 합니다.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, 조선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하락 반전하고 있는데, 저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우선은 한국조선해양 밑에는 이제 현대상호중공업과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 세 개 회사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현대미포조선은 상장사이고 현대미포조선이 상장사이고, 현대중공업과 현대상호중공업은 비상장 회사입니다. 현대중공업을 이제 IPO해서 상장시키려고 해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좀 주가 흐름이 많이 안 좋았고, 아마 중간 지주 회사로서 이제 조금 그런 리스크는 계속 아마 발생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나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한국조선해양 밑으로 이제 오게 될 예정이고, 그
이제 우리나라의 승인만 떨어지면 이제 올 수 있어요. 그러면은 명실상의 세계 최강의 어떤 조선 회사가 될 수 있기에 저는 그런 어떤, 물론 그 전에는 뭐 대우조선해양 인수 비용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다시 IPO 상장하면서 이제 그 좀 빠져나가진 않지만, 그리고 실제 상장하면서 그런 그 주주 가치가 좀 희석되면서 조금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,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그 선박 제조회사라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붙으면서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,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신조선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고, 신조선가가 이제 145까지 왔거든요. 신조선가 같은 경우는 이제 145까지 왔는데, 전일 대비 2% 산정에서 145까지 왔는데, 이거는 거의 7년 만에 145가 이제 넘어간 겁니다. 7년 만에 넘어간 거고, 연말에 비해서 이제 많이 올랐죠. 많이 올랐으니까 점점 오르고 있고, 그 2010년, 2007년에서 2008, 9,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신조선가가 최고를 찍었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95였던가 아마 그랬고, 그때 당시 후판 가격이 지금 현재 후판 가격이 한 70%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선업의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이제 폭등하게 됐었고, 물론 그때도 이제 후판 가격이 비싸진다 뭐 이러면서 지금 같은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때도 있었지만,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선업의 주가는 그때 거의 이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.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. 거의 저점 대비 2005년부터 쭉 올랐으니까 거의 저점 대비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고,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까지는 뭐 오를 거라고 보여지지 않겠지만, 그래도 현재 신조선가가 거의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, 그러면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한 25만원 까지도 좀 기대하고 있죠. 뭐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고점인 한 16만원을 우선은 뚫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. 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,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아무튼 뭐 사설이 길었고,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뭐 장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일부 종목, 저도 이제 종목을 좀 여러 종목 가지고 있는데 좀 종목 축소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,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지금 뭐 오르는 종목들 조금 쳐내면서 조금 제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 조금 한두 개씩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네,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.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